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단 축구 승부패 토토 15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당첨자는 한 4명 정도가 나오면서 한 5억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토는 일요일에 공유드렸던 주력이 좀 적중이 됐었고요. 그래도 프로토에서 좀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14경기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경기 합쳐서 14경기 중에 13경기가 이제 언오버가 적중이 됐습니다. 한 경기 외에는 다 적중이 됐었고, 한 경기가 인천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천 경기 언더를 갔었는데, 이제, 오버가 나왔었고, 일요일에 공유드렸던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경기가 다 적중이 됐습니다. 뭐 다 맞춘 경기들도 있었긴 하지만 조합에서 조금 아쉽게 돼서 주력만 일단 적중이 됐고요. 적중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번 주 주말 역시 또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틀렸습니다.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적중된 게 많이 없죠.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풀배지고 우측에 있는 게 초안픽인데, 초안픽은 뭐 제가 초안픽까지 36,000원을 베팅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은 제가 2,000원만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좌측의 풀베드에서는 이 K리그에서 좀 많이 틀렸었고, 라리가 경기들은 그래도 무난한 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초안 같은 경우에는 K리그는 좀 어느 정도 좀 뭐 수원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FC의 승도 적중이 됐었고요. 어쨌든 이런 K리그에서는 괜찮았었지만 라리가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베드에서는 네, 8개가 적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초안에서는 7개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었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악플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그게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뭐 제가 실력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좋았다면 뭐 악플이 달릴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제 채널에서 이 댓글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다 제가 차단하고 지우고,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지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클린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악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의 회의감이 좀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말에 뭐 경기를 봐야 되고 또 프로토 공유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일요일부터 저는 보통 이제 주중에 좀 주중부터 공유를 빠른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요일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경기를 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도 없고 사실 뭐 여행도 간지가 기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좀 이 유튜브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결과가 어쨌든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악플이 좀 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좀 들었어서, 저는 그냥 뭐 지금 원래 그냥 기존 구독자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그 멤버십을 원래 안 한다고 했었다가 또 번복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멤버십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악플이 일단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좀 회의감이 좀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좀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계약 종료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뭐 이제 백수가 되죠. 그래서 뭐 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좋은 매장을 찾는다면 또 편의점을 할 계획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백수가 되기 때문에 후원 개념으로 멤버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가능하시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일단 뭐 수익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뭐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가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시간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더 구독자가 늘어가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감 역시 생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경기 위주로만 좀 봤었는데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변을 찾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멤버십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백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멤버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멤버십을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존처럼 픽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보시면 16회차를 준비를 해왔는데 16회차처럼 이렇게 픽을 공유를 드릴 건데 제가 항상 영상 후반부에 이제 사진을 공유를 드렸었죠. 이 베팅한 내역을. 근데 그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규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구독을 하지 않고 이제 픽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멤버십 분들에게만 베팅 내역을 공유하고 픽 자체는 공유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신 분들에게는 좀 픽만 참고하시기에는 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멤버십과 일반 구독자의 차이점은 사진만 공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픽은 제가 경기에 대한 예측 자체는 공유를 드릴 건데 베팅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일단은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종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액을 나누는 이유는 2,000원과 3,000원과 5,000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고 혜택 자체가 사실 사진 공유 드리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금액을 왜 3개로 나누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사람마다 일단 뭐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유 자금이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높은 금액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유가 없고 픽이라도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000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2,000원을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여유 자금이 여기에 쓰일 돈은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차피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도 픽은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요는 아니고 어차피 픽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튜브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나 핸드폰으로 안 되시는 분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회차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멤버십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서 가입하신다면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보통 영상의 길이가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고 말이 없는 편인데 일단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축구 관련해서는 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30분을 보통 3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최종 픽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풀벳이나 독실픽 그런 영상에 대해서 최대한 길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6회차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강원대, 9위 강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배당을 강원이 받았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뭐 이한샘, 이찬동, 김종우, 여봉훈, 엄원상 이렇게 좀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강주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승과 무 중에 하나면 저는 이 경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그래도 괜찮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승무 투픽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확률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광주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고 타격이 좀 있는 그런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홈에서 강원이 최근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원의 승 쪽으로 최종 픽에서는 강원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이 광주 자체도 수비 자체는 그렇게 알렉스라든지 아니면 수비진의 주력 자체는 느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최근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독시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 수원FC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수원FC는 승격이 됐고 그때와 이제 선수단이 바뀌었죠. 포항 역시 그때와 선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력을 조금 더 초점을 뒀고요. 현재 경기력만 본다면 사실 포항이 뭐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FC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확실히 좀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FC는 지난 경기에서 김승준 선수의 득점이 사실 그거는 핸드볼로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좀 홈에서의 판정에선 좀 유리한 부분을 가져오는 수원FC지만 원정만 가면 유난히 좀 판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팀이 수원FC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은 뭐 그랜트와 이강혁 선수가 결장 예정이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은 특별한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베스트에 거의 가까운 상태죠. 그렇게 본다면 타시가 지난 경기 뭐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좀 회복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변 없이 포항의 단통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생각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오렌티나가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베로나도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순위적으로는 좀 두 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로나가 만약에 이 경기의 승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더 낮은 배당을 책정을 받았어야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벨로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고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전방에서의 리베리 선수도 지금 지난 경기에서도 출전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피오렌티나의 블라우비치라든지 아니면 리베리, 카스트로빌리 이렇게 공격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인데 수비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 좀 압박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인데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이라면 그렇게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 경기력이라면 저는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으로 독식에선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전북의 경기고요.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이청용이 결장 예정이고 전북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의 세율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팀의 승점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연승이 너무 좀 길고 지난 경기 라인을 내린 팀 상대로 좀 고전했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난 경기는 무승부에 좀 가까웠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울산은 뭐 수원삼성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전북이 정배당인데 해외에서는 울산이 정배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울산이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전북이 이렇게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이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좀 역습 형태로 나아간다면 공간이 있을 때 울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주력 자체가 수비가 이제 뭐 김민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정우, 뭐 최부경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의 주력이 빠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울산의 이동준의 주력 또는 김민성의 주력이라면 역습 형태의 공격을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승을 조금 더 보고 있지만 지금 울산의 경기력과 전북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전북은 경기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꺾어서 울산의 최종픽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고요. 독식픽에서는 이변으로 울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5위 성남 대 12위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조금 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남은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인천 같은 경우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일단은 무구사가 결장자 명단에 없고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명단 제외가 돼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이번 주 주중에는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상대로라면 또는 지금 연패가 좀 긴 타이밍, 원정에서도 좀 연패가 긴 타이밍을 봤을 때 이 경기에서는 무구사가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성남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성남이 전북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과 그리고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대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당과 투표율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성남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밀리치가 복귀를 하고 이 성남의 수비를 인천이 뚫어내기에는 무구사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정에서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인천이고 무구사가 복귀하더라도 지금의 성남을 뚫어내기에는 무구사의 컨디션이 100%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인천의 수비력 정말 좀 놀랬었는데 류승우 선수가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 선수에게 프리헤더 내주는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의 인천의 수비라면 뮬리치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뮬리치가 뭐 헤딩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에는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찬스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성남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는데 이 독식에서 무승부로 가져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천에 원정에서 5연패인데 원정에서 6연패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경기력에서는 성남의 승이지만 무승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서는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구는 뭐 특별한 결장 예정자는 없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헨리, 그리고 한석종과 최성근 선수가 지난 경기 출전했었는데 결장자 명단에 일단은 있긴 합니다. 김건희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햄스트링 쪽이면 출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우와 니콜라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에서의 주말에 저는 세징야가 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빨리 복귀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는 재활을 잘 했는지 빠른 시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징야가 있는 대구 거기에 전방에서의 김진혁이 복귀하고 나서 저는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는 다시 또 상승세를 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한 상황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뭐 고승범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한 이제 김건희라든지 지난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김건희나 이제 한석종, 최성근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이 경기는 대구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과 독식 둘 다 대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대구가 대파기에서의 대구라면 굉장히 강력하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헬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제공권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대구는 에드가 또는 김진혁 또는 홍정훈 또는 정태욱 이렇게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득점이 터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경기가 나오더라도 제공권에서의 한 방으로 대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주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와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4연패, 기성용, 한찬희, 조영욱, 박한빈,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은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은 서울, 그리고 연패를 하고 있는 서울과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연승의 제주가 만났습니다. 제주가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제주 쪽이 조금 더 낫겠죠. 서울은 지금 기성용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확실히 제주가 더 우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구가 4경기 연속 으로 이제 득점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수비가 견고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웠던 그런 제주였었는데 주민규가 터져주면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력에서는 제주 쪽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이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패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 경기는 좀 꺾어서 서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종픽에서는 서울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제주가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서울과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더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지만 독식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보고 이 경기 뭔가 서울이 뜬금없이 기성용이 복귀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영욱 이런 선수들이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또 출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경기처럼 대구에서 세징야가 갑자기 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고사가 명단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 상대로 서울이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지만 독식에서는 한 번 더 꺾어서 제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AC밀란 대 사스올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C밀란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높습니다. 사스올로의 이번 시즌의 경기력과 이런 순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책정을 받은 것 같고요. AC밀란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브리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 2연승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아이안, 베라리디, 카푸토, 그리고 데프레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데프레 선수도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카푸토와 베라리디 선수가 없는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스올로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예 그냥 꺾어서 생각을 하려다가 지금 사스올로의 전방에서의 카푸토와 베라르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AC밀란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픽에선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AC밀란의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스올로는 공격에서의 한방 자체는 좀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밀란이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사스올로가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무승부 쪽을 조금 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리에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솔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볼리오냐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볼리오냐 같은 경우에 아론 그리고 메텔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바셀리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토리노도 어쨌든 뭐 전방에서의 벨로티가 있기 때문에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수비적으로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볼로냐의 이런 공격 저는 뭐 바로라든지 아니면 뭐 팔라시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방에서의 공격 자체는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저는 볼로냐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에서도 지금은 볼로냐가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 없이 볼로냐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22 크로토네 대 12 삼프도리아의 경기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베날리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엑달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 쪽으로 한마디로 삼프도리아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뭐 칼리아렐라라든지 아니면 뭐 가비아디니 뭐 이런 뭐 전방에서의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 팀이고 반면에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그런 부분이 순위와 최근 전적에서 나오고 있죠.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삼프도리아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6연패는 좀 이 경기에서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도 크로토네를 만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은 정배당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안전하게 받쳐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픽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우세한 부분은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6연패는 사실 쉽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크로토네의 단통 무승부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제누아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배당 처리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파코스타 그리고 펠레그리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네벤토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시네의 동생이죠. 동생 인시네가 있고요. 공격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력 자체는 그렇게 나쁜 팀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뒷공간이 너무 많아요. 뒷공간을 분명히 동일한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력이 느린 건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임하다가 역습을 나아갈 때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 판데프 선수가 결정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누아의 역습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벤토의 이 뒷공간을 봤을 때. 하지만 베네벤토의 공격력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누아가 베네벤토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라인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누아 역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을 대입했을 때는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를 독식에서 무승부로 가져가지 않고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역시나 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 제누아가 홈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무보다는 그래도 제누아의 승으로 가는 게 어쨌든 뭐 베네벤토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은 제누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누아의 단통 승으로 독식픽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파르마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닐로, 호날두,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시프리안 그리고 지르크치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파르마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서는 그래도 중하위권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좌우측에 이제 쿠츠카와 쿨루스키 선수를 활용한 이 좌우 전환도 굉장히 좋았었고 크로스 공격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의 파르마는 쿠츠카에게 너무 공격이 집중되어 있고 클루세스키가 유벤투스로 갔죠. 그러면서 그러한 공백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시즌 뭐 순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강등이 될 위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키에사라든지 맥케니가 지난 경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르마 정도의 팀이라면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스페치아는 홈에서 2연승 그리고 라모스, 사포나라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콜라로프 그리고 비달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1.28 배당을 받았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난한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터밀란은 스쿼드 자체가 좋고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경기력만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가 인터밀란이 스페치아에게 이기지 못하는 그림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종픽에서는 스페체의 단통 패로 경기력대로 가져가 보고요. 독식에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밀란이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콘테 감독의 용병술이 그렇게 뭐 좋은 감독은 아니죠. 어쨌든 뭐 예전에 유벤투스 있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쿼드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나 인터밀란이 우세하지만 만약에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과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서는 이변까지 포함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스페치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우디네세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데파울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요. 푸세토 그리고 데올로페우가 결정 예정입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 및 크라누 키퍼, 주전 키퍼가 결정 예정이고요. 체파델리, 로그, 리카르도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선 승쪽을 조금 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디네스가 좀 우세한 부분을 칼리아리 상대로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저는 칼리아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칼리아리의 경기력이 그다지 뭐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인골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준수한 어느 정도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데울로페우라든지 아니면 데파울 같은 이렇게 좀 크랙형 선수 또는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카카 뭐 이런 선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칼리아리와 비교해봤을 때 저는 배당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를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칼리아리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상대 전적에서 너무 좀 밀리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우디네세가 공격에서의 이런 데파울과 데올로페우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칼리아리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예 그냥 이변으로 칼리아리의 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디네세의 단통 패로 이렇게 독시픽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회차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내일부터 해서 초안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